지금부터 김종인 대표의 개선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이 시중에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게 알파고와 이세돌의 가족 시합이 정말 크게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그 가족 대회에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앞으로 그 인공지능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경우에 과연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과연 현재와 같은 이러한 그 제조업의 상황이 과연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갖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과 관련해가지고서 엄청난 변화를 갖다 예고하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물어볼 적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말로는 위기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몰고 보면 국민들이 이 삶에 대한 짜증이 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점을 갖다가 정치권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바꾸어 싸움만 하지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런 데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정부 여당은 현행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혼란 상황을 빨리 끝내시고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이런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거대 기업들이 정말 앞으로 10년 후 한국 경제의 이런 본질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 국민이 짜증을 내는 저희 정치의 혼란 상황을 빨리 극복하시고 이 경제를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저희 입장을 갖다가 취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남북 문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끝샘추위만큼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어제 경협 등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남북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위기를 촉발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국제적인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경고를 합니다. 다만 현재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총출동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칫 조그마한 오해 불씨가 한반도 전체로 옮겨 붙을 가능성을 보이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정 위기 관리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북한의 도발적 성명을 비판하면서도 참수작전과 원점 타격과 같은 북한을 자극하는 언어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인사를 북한과 경주하듯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위기보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미국까지도 제재의 목적을 대화 제기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꼭 인식해야 합니다. 임시국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얼어붙은 남북관계만큼이나 우리 국회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예전에 나치를 두고 하이에는 겨울 동화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우리나라 유신을 겨울 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견될 겨울 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일방적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1자 1회 저희 야3당이 간절한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독소조항을 한 줄이라도 수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새누리당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긴 테러 방지법이 시행 중에 있고 40만 이상의 국민이 사이버 망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과 사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국회가 다시 검토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제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에서 그리고 야당은 개파 청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정치를 선진 정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국민공천제 도입이 좌절되면서 지금 참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특히 여당은 상식을 벗어난 정말 그 꼴불견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그 행적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느냐 이것도 논란거리이지만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방문에 예산과 편성, 집행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동행을 하는 것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와 공무원이 예산을 무기로 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특히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이러한 것 자체는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뒷말은 정치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유추해서 보도를 하거나 방송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